제가 AST를 재작년 여름에 처음 모아갈 때 10불 초반이었고, 제 채널 첫 영상으로 작년 3월에 AST에 관한 영상을 올렸을 때 20불 중반대로 거래되고 있던 AST 스페이스 모바일. 어느새 주가가 종전 최고가인 100불을 훌쩍 넘은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특히 목요일에 AST가 골든덤 프로젝트 참여 업체로 선정이 되면서 주가가 더 상승하게 되었는데요. 일단 주가가 상승하니까 기분은 좋겠지만 주주로서 냉정히 생각해봐야 할 사항이 있죠. 과연 이 회사는 얼마나 더 성장할 수 있는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고민을 끊임없이 하지 않으면 주가가 어느 정도 하락이 왔을 때 주변에서 이 회사는 거품이다 라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면 그 말에 흔들려서 매도를 하게 되는 거고, 혹은 주가가 상승할 때 지금 눈앞에 보이는 수익률에 유혹돼서 수익 실현을 했는데 이 회사는 앞으로도 5배, 10배 더 성장하면서 너무 빨리 수익 실현을 한 내 선택을 후회하게 되는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일단 많은 분들이 친숙한 또 다른 우주항공 주식인 로켓랩과 비교를 해봅시다. 파란색 그래프가 로켓랩의 매분기 매출, 그리고 거의 보이지도 않는 이 주황색 그래프가 AST의 매출을 보여주는데요. 비교라고 하기도 무색할 만큼 두 회사 간에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죠. 하지만 로켓랩의 현재 마켓캡은 480억 달러, AST의 마켓캡은 420억 달러로 생각보다 두 회사의 덩치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그럼 단순하게 생각하면 AST가 고평가 받고 있는 거고, 고평가를 넘어서 거의 거품 수준의 평가를 받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자,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항상 기억해야 하는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주식은 항상 미래의 상황을 반영하고 그게 주가에 나타난다는 거죠. 지금 당장 이 회사가 얼마나 돈을 벌고 있는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잠깐 딴 얘기를 하자면 제가 거의 10년 전에 처음으로 산 주식 중 하나인 페이팔의 매출을 보면 꾸준히 성장하면서 회사 자체의 현금 흐름은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회사의 주가는 4년 가까이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시장은 이 회사의 미래 매출이 더 이상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주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회사를 볼 때 매출은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데 P/E 레이시오가 낮으니까 저평가 받고 있네. 그럼 투자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회사의 미래는 생각하지 않고 과거와 지금의 숫자만 보면서 투자를 하면 결과가 좋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자, 아무튼 AST가 지금 당장의 매출은 거의 없지만 로켓랩과 비슷한 수준의 마켓캡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 회사가 충분한 숫자의 인공위성을 운영한다는 가정하에 앞으로 미래의 매출이 폭발적으로 늘어난다고 시장은 생각하고 있는 거죠. 도이치뱅크의 리포트에 따르면 올해부터 AST의 상업 서비스를 통한 매출이 3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고, 그 후로 매출이 더 폭발적으로 상승한다고 예상하고 있는데요. 단순히 매출이 늘어나는 게 다가 아닙니다. 아무리 매출이 늘어도 회사가 남는 돈이 없으면 그건 좋은 사업 모델이 아니죠. 회사가 매출을 올리고 그 중에 얼마나 많은 돈이 이 회사의 순이익이 되느냐를 보여주는 게 이 마진 퍼센티지인데, 처음에는 28%에서 시작하던 이 숫자가 급격히 오르더니 2030년에는 92%, 사실상 올리는 매출이 전부 이 회사의 순이익이 될 것이다. 이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확한 예상 수치의 경우 애널리스트들마다 다른 숫자를 사용하지만 앞으로 5년 이내에 일어날 급격한 매출 상승, 그리고 말도 안 될 정도로 높은 이 마진 비율이라는 이 두 가지 사항은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럼 AST 매출은 왜 급격하게 상승할 수 있고 이들의 사업 모델은 왜 이렇게 마진이 높은 걸까요? 그걸 이해하기 위해선 우리에게 친숙한 또 다른 기업인 넷플릭스를 보면 됩니다. 넷플릭스는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상대로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기업입니다. 전 세계를 상대로 비즈니스를 한다. 이게 말로는 쉬워 보이지만 하드웨어 기업들에게 이건 상당히 어렵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테슬라가 중국에 전기차를 팔고 싶으면 중국 정부의 허가를 받느라 많은 시간이 걸리고, 허가를 겨우 받고 나면 현지 공장을 짓느라 시간이 걸리고, 공장을 짓고 나면 또 직원들을 채용해야 되고, 이런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각 나라에 진출할 때마다 시간이 걸리는데,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다르죠. 소프트웨어는 인터넷을 통해서 전달이 되기 때문에 일단 만들어만 놓으면 이걸 미국에서 서비스하던 한국에서 서비스하던 회사 입장에서 크게 어려운 점은 별로 없습니다. 전설적인 투자자 마크 안데르센이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세상을 잡아먹을 것이다 라고 15년 전에 정확히 예측한 사항이죠. 자, AST 영상에서 소프트웨어 이야기를 왜 하냐?
AST는 하드웨어 기업의 장점과 소프트웨어 기업의 장점을 섞어놓은 아주 말도 안 되는 사기적인 사업 모델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AST의 사업 모델은 간단합니다. AST는 전 세계 통신사들과의 파트너십을 맺고 있고 본인들의 위성을 통해 이들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해 주기만 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통신사들이 알아서 고객들에게 홍보를 하고 고객을 확보해서 돈을 벌면 그 돈을 반반 AST와 나누게 되죠. AST는 본인들이 직접 통신사 역할을 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본인들이 잘하는 것, 인터넷 신호를 제공해주는 위성만 잘 운영하면 고객들에게 본인들의 서비스가 제공되는 건 순식간에 이뤄낼 수 있는 겁니다. 소프트웨어를 한번 만들어 놓으면 빠르게 전 세계 고객들을 상대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것과 비슷하죠. 하드웨어 기업으로서 트럼프 정부의 제조업 부흥에서 수혜를 받는 와중에 사업의 스케일링이라는 측면에서는 소프트웨어 기업의 강점을 가지고 있다. 바로 이 점이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이 회사의 매출이 급격하게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하는 이유입니다. 자, 그럼 매출은 그렇다 쳐도 이 에비타 마진은 왜 2030년에 90%에 가까울 것이라고 예상하는 걸까요? AST가 지금 써야 하는 거의 모든 돈들은 위성을 제작하는 비용, 그리고 위성을 로켓에 실어서 발사하는 비용에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공위성 기업은 자동차 회사처럼 끊임없이 계속 뭔가를 생산해야 하지 않죠. AST는 앞으로 200에서 300개의 위성으로 이루어져 있는 위성 군집을 운영하는 게 목표인데 그게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지만 이 목표가 현실이 되기만 한다면 더 이상 위성을 제작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정도로 많은 위성이 우주에 떠 있으면 전 세계 사람들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기 때문이죠. 물론 위성이 고장나거나 하면 보수 유지하고 직원들 월급도 주고 하느라 돈을 쓰기는 하겠지만 그런 사항들을 제외하고 남는 돈들은 그대로 순이익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돈을 벌기 위해 돈을 써야 하는 다른 하드웨어 기업들과는 완전히 다른 회사가 된다는 거죠. 자, 그럼 AST가 넷플릭스와 같은 성격의 사업 모델을 가지고 있다는 이 생각에 동의가 되신다면 넷플릭스의 현재 마켓캡을 봅시다. 넷플릭스는 최근 주가가 30% 가까이 하락했음에도 4천억 달러에 달하는 마켓캡을 가진 회사입니다. AST는 마켓캡이 420억 달러 정도 되니까 넷플릭스의 10분의 1 정도 되는 수준이라는 건데요. 저는 현재 넷플릭스의 밸류에이션을 보면 AST가 얼마나 더 커질 수 있는 회사인지 어느 정도 예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넷플릭스가 전 세계 고객 한 명을 통해 올리는 평균 매출이 한 달에 12불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들의 에비타 마진은 30% 정도라고 하네요. 만약 AST가 본인들의 플랜들을 잘 이행해서 200에서 300개에 달하는 위성을 5년 뒤에 운영하고 있다고 상상을 한다면 이 회사가 지금보다 10배 성장을 해서 현재 넷플릭스만큼 커지는 게 그렇게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AST가 통신사들과의 파트너십을 통해서 한 달에 버는 돈이 넷플릭스의 12불보다 훨씬 적다고 하더라도 AST는 넷플릭스보다 마진이 높기 때문에 회사가 남기는 돈은 비슷비슷할 수 있는 거죠. 거기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항이 하나 더 있죠. 넷플릭스는 정부와의 계약을 통해서 매출을 올릴 수 있는 회사가 아닙니다. 하지만 AST는 정부와의 계약을 통해서 큰 매출을 올릴 수 있는 회사죠. 목요일에 발표된 골든돔 관련 소식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미국의 MDA가 운영하는 실드 프로그램에 AST가 참여한다는 소식인데요. 골든돔 프로젝트의 일부로 이 프로그램이 여러 회사들에게 투자할 돈이 무려 1,500달러에 달한다고 합니다. 아직 AST가 정확히 얼마나 큰 규모의 계약을 올릴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이 소식이 전해지고 나서 주가가 급등한 데에는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시장이 드디어 AST가 단순히 상업 서비스만을 통해서 매출을 올릴 회사가 아니라는 걸 깨달은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AST의 경영진들이 꾸준히 주장하던 바이죠. AST 위성은 고객들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업 서비스뿐만 아니라 미사일 트래킹, GPS 백업 등 정부에서 관심 있어 할 만한 여러 임무들을 수행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 물론 이미 AST가 정부 관련해서 약간 매출을 올리고 있긴 하지만 그 계약들은 전부가 실험용으로 이 회사와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거다 라는 게 회의론자들의 의견이었는데 골든돔이라는 규모 있는 프로젝트의 프라임 컨트랙트로 선정이 되면서 이 회사의 기술력이 진짜라는 것, 그리고 이 회사의 위성이 단순히 인터넷 서비스 제공을 뛰어넘어서 다양한 곳에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이 입증된 거죠. 그럼 다시 넷플릭스와의 비교로 돌아와서 넷플릭스처럼 전 세계 고객들에게 서비스를 할 수 있다는 공통점,
넷플릭스보다 훨씬 마진 비율이 높은 사업 모델이라는 AST만의 장점, 그리고 넷플릭스는 노릴 수 없는 정부 관련 매출이라는 차별점, 이 세 가지 사항을 생각해 보면 지금의 넷플릭스보다 커지면 더 커질 회사이지 더 작아질 회사는 아니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미 만족할 만한 수익률을 얻고 있지만 앞으로도 계속 투자할 예정인데요. 제 개인적인 투자 계획을 잠깐 공유해 드리자면 그렇다고 해서 제가 수익 실현을 한 번도 안 한 건 아닙니다. 몇 달 전에 크라켄이라는 회사에 투자한다고 90불 근처에서 투자 시작하고 나서 처음으로 수익 실현을 했는데요. 아니, 앞으로 10배 더 성장할 거라고 믿는다면서 왜 지금 수익 실현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앞으로 그 정도로 성장할 수 있다라는 건 그렇게 될 확률이 그러지 않을 확률보다 훨씬 크다는 거지, 당연히 제가 점쟁이도 아니고 미래의 일을 확신할 수는 없는 겁니다. 만약에 그걸 확실히 알고 있다면 빚을 내서라도 AST에 올인하겠죠. 전 개인적으로 만족할 만한 수익률을 얻고 나서 하는 수익 실현은 앞으로도 계속 그 회사에 장기적으로 투자할 힘을 주는 원동력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요즘은 AST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또 당장 다음 달에는 50% 하락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하지만 설사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해도 이미 수익 실현을 어느 정도 해서 다른 투자로 이어나갔기 때문에 더 느긋하게 3, 4년 기다릴 수 있는 거죠.